네, 이번 내용에서는 폴리곤과 폴리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은 닫혀진 다각형의 모양의 값들을 이제 폴리곤이라고 하고, 폴리라인은 두 점 사이, 즉 뭐 직선이나 곡선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걸 폴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탐지된, 즉 찾고자 하는 객체가 사각형이 아니라 특정 범위의 그 모양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라인의 경우에도 전체에 닫혀지지 않은 영역을 표시할 때 뭐 직선 혹은 곡선 혹은 뭐 자동차선, 뭐 전봇대의 전기선 같은 경우 폴리라인을 써서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경우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디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 내용입니다. 폴리곤 내용에서 이번에는 사진에 보이시는 내용처럼 그 사람의 모양에 맞춰서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클래스는 사람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했고요. 그 클래스의 속성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속성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폴리곤 작업을 하실 때에는 그 되도록 가장 그 객체의 윤곽선에 잘 맞추어서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번 점을 찍어서, 즉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작업을 하는 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폴리곤 같은 경우 점과 점 사이는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표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팔꿈치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표현할 때는 사실 손으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점들을 매우 미세하게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활용을 할지, 기능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폴리곤을 이용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 클래스는 사람, 속성은 남성, 여성, 성별, 어 신체 부위가 돌출되지 않도록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순서입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있는 도작 도구 중에서 폴리곤 모양, 즉 사각형이 아닌 다른 다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 순서는 작업 도구에 있는 원하는 기법에 대한 내용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라벨, 즉 클래스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대상의 객체를 범위 중 가장자리가 되겠죠. 가장자리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클릭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뭐 요때 이걸 뭐 형태의 모양을 대해서 모양을 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뭐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형태, 그 표현되어 있는 객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모양으로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때 이제 그 손의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장자리를 모양을 잘 딴 다음에 선택이 완료되시면 이제 완료 버튼을 눌러서 나 이제 폴리곤 끝났어요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화면 위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아니 간단하게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속성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우스를 폴리곤 모양, 즉 다각형 모양에다 올려 놓으시면 왼쪽 화면처럼 라벨을 선택하라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라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모양을
쉐입으로 하겠느냐, 트랙으로 하겠느냐, 요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점이 뭐 2개니 4개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찍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여기에 임의로 포인트의 개수를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기 있는 객체를 표현하고자 할 때 점의 개수를 5개만 가지고 표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먼저 해 주시면, 점을 5개를 찍으면 정확하게 받쳐진 형태의 폴리곤이 만들어지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곡선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뭐 오각형의 모양을 그려야 되는지, 나는 별의 모양을 그려야 된다든지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점의 개수를 지정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 포인트가 된 점의 개수만큼 찍은 다음에는 완전히 닫혀진 형태의 폴리곤이 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없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라벨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점을 찍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폴리곤 라인을 찍으실 때에는 사람의 윤곽선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는데, 뭐 기준은 가장 쉬운 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보시면 뭐 머리부터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나는 가겠다,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다와 같은 기준을 정하시고요. 그 기준을 정한 만큼 순서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점과 점이 서로 연결이 돼서 찍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점과 점은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정확하게 곡선의 형태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점을 여러 번 찍어서 최대한 곡선처럼, 즉 수학에서 배우는 미분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점을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잦은 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객체 자체가 그렇게 크게 구분이 안 되는 내용일 때는 뭐 크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알려드리고 하는데, 이게 어떤 팁이냐면, 곡선을 처리하시고자 하실 때 이 점을 세세하게 표현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화면을 크게 해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화면이 크면 이미지 자체가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픽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픽셀에 어떤 색깔들이 칠해져 있고, 픽셀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결국 점과 점 사이에, 즉 픽셀과 픽셀 사이에는 곡선보다는, 그렇죠, 직각에 가깝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크게 확대를 하시면 그 점을 좀 더 세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객체가 크면 그걸 너무 확대하면 곡선을 너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팁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팁 2번째, 곡선 처리를 할 때 쓸 수 있는 팁이, 그렇죠, 단축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축키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저희 그 실습을 하기 위한 도작 도구 CVAT, 시백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중에 Shift 키가 있어요. Shift 키를 누르고 작업을 하시면 이게 연속점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쭉 이동을 하시면 한 점마다 계속 점을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찍으면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조밀한 연속적인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우스가 움직이는 모양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삐뚤어진 점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 즉 내가 어느 정도의 능숙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는 연습을 통해서 스킬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스킬업.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내용이 좀 많았네요. 좀 각설하고요. 자,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작성을 끝나시고 나면 맨 마지막 단에 오시면 이게 정확하게 닫혀진 형태가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맨 마지막까지 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스톱을 해 줘야 됩니다. "나 여기 끝났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 해줄 수 있는 게 그 기능에서 이제 던 이제 형태의 메뉴에 있는 기능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의 형태로 값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N키를 누르시거나 Shift N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 또 하나 더. 여기가 이제 대부분의 저작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에 마우스를 올려 놓거나 그 마우스를 간단하게 올려 놓으시면 단축키와 관련된 그 기능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런 보조 메뉴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처음에 제가 뭐 여러 가지의 단축키들이 "한번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보시기가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많이 쓰지 않는 건데 굳이 봐야 될까?'라고 하실 때에는 내가 자주 쓰는 기능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올려 놓으시고 보조 메뉴에 나오는 기능들을 단축키를 익히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폴리곤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폴리곤이 구성이 되는 걸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 그렇죠. 이 객체가 무엇이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자, 한번 작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여지는 속도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의 한 3배, 3배보다 더 하겠다. 한 4배 정도의 속도로 좀 빠르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루엣이라고 하죠. 그 내가 탐지하고자 하는 아니면 표현하고자 하는 객체들의 그 모양을 정확하게 외곽선을 따라서 작성을 하는 걸 이 폴리곤 라인에서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좀 튀어나오거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게 작업하기가 어려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작업을 하실 때에는 좀 섬세한 작업의 기술들이 좀 필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표현하기에 좋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기본적인 저작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폴리곤을 잘 다루시는 것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 처리를 위한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다른 복합적인 요소에서 적용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이니까 폴리곤은 될 수 있으시면 연습을 좀 많이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중간에 이제 겹쳐지거나 그 모양들을 표현을 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또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작성을 해 주는 걸 필요로 하고요.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는 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해서 정교하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2번을 점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이게 직선으로 표시되다 보니까 이게 각이 많이 진다든가 아니면 그 각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번 점을 찍었는데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다 지우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내용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위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포인트 즉 폴리곤의 점의 값을 마우스를 클릭을 해 가지고요. 이동을 하시면 이동이 되고 특정 위치까지 이동이 되고요. 아니면 내가 여러 번 찍었다 그러면 그 점만 지워서 표시를 다시 간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새로운 점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동을 하실 때에는 마우스를 가지고 점을 찍어서 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내가 지워야겠다라고 하시면 그 점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을 마우스를 눌러서 보조 메뉴에 나오는 보조 메뉴 기능으로 딜리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눌러서 마우스로 점을 선택을 하시면 그 점이 이제 삭제가 되는 경우들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집 기능을 또 익숙하게 또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작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걸 이제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의 싱글 객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객체에서도 경계선을 표시를 할 때거나 경계를 구분할 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 객체의 그 점들을 어떻게 수정을 해서 표시를 하느냐가 상당히 고급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폴리곤 영상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폴리곤은 일일이 점을 찍어서 객체의 실루엣, 외곽선을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을 이동하게 되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량이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저작 도구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원하는 라벨, 즉 클래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영상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용하게 될 다각형의 모양을 트랙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연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로 객체의 범위의 가장자리를 따라 순차적으로 클릭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객체의 모양을 만들도록 하고, 완성된 후에 단축키 N 혹은 Done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닫혀진 형태의 폴리곤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네 번째로 클래스의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래스에 속성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음 프레임을 이동한 후에 위에서 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전에 했던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작업한 내용이 다음번에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라벨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다음번에 작성을 할 때 여기 있는 단축키 Shift N이라고 하는 키를 동시에 눌러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폴리곤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뭐 다른 툴에서는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CVAT 저작 도구에서는 Shift Enter를 눌러서 연속적인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곤 모양의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요. 그렇게 되면 라벨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 라벨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트랙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라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 가장자리를 이동을 하고 이미지를 선택 완료하는 내용들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그 폴리곤 라인이 그대로 이동을 하거나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 폴리곤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 클래스가 같이 이동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Shift N이라고 하는 키를 눌러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폴리곤 모양, 뒤에 화면에 보시면 X 모양으로 되어 있던 폴리곤 모양을 없애고 사라지고 새로운 폴리곤 모양으로 왼쪽에 있는 폴리곤 모양으로 자동차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작업을 했던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중간에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갔을 때의 내용입니다.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갔을 때 그 프레임에 대한 그 장면에 대한 내용의 폴리곤이 뒤에 기존에 있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폴리곤의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의 모양은 그대로 두시고요. 다음 프레임에서 새로운 폴리곤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요때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폴리곤을 추가해 준다고 해서 그 새로운 프레임, 즉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작업창에 새로운 폴리곤의 라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폴리곤의 라벨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축키 Shift N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폴리곤을 새로 작성을 하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벨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고 라벨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라벨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 라벨을 새로 그리는 겁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영상 프레임을 다르게 가져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폴리곤을 찍는 그 수고는 일일이 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 장에 있는 프레임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의 효율성이 조금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메뉴 폴리곤을 선택을 하고 라벨을 선택한 다음 자동차라고 하는 라벨을 선택한 다음 트랙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폴리곤을 땁니다. 즉 자동차 모양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프레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멀리 있는 한 10장 정도를 건너뛰게 하는 프레임을 넘어갔고요. 그리고 넘어간 후에 새로운 폴리곤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앞에서 작업한 라벨의 새로운 폴리곤 위치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Shift Enter를 눌러서 화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형태의 폴리곤을 만들기 위해서 N 혹은 None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작업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또 새로운 폴리곤을 작성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새로운 폴리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레이블에 폴리곤의 위치를 계속 변경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화면의 크기를 조정을 해서 탐지하고자 하는 객체, 내가 알고자 하는 객체의 모양을 새로운 폴리곤의 위치를 계속 지정을 해 주면서 Shift N이라고 하는 키를 눌러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폴리곤의 위치를 변경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폴리곤의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되면 프레임에 따라서 폴리곤의 위치가 변한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예와 똑같이 적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곤에서의 영상 트랙은 하나의 레이블이라고 하는 오른쪽 화면에 있는 레이블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위가 넘어갈수록 위치가 변하는데 그, 그 폴리곤을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위치 값을 새로 계속해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은 지루해질 수도 있겠죠. 이게 계속 안 바뀌니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화면의 크기나 폴리곤의 모양이 점점 이그러지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너무 작은 객체 같은 경우에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가이드가 있다라고 하면, 즉 픽셀 자체가 좀 작으면 화면에 있는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빼셔도 되고요, 가이드라인에서. 아니면 끝까지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마지막까지 그 모양이 자동차 모양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왜냐하면 그 자동차의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니까 그 내용을 계속해서 트랙을 해서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폴리곤의 영상 추적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라벨링 기법 중에 하나가 이 폴리곤 작업이고요. 이 폴리곤 작업이 영상일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운 것보다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단순하게 작업을 하는 영역이 있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 객체 탐색 알고리즘, 아니면 객체 분류 알고리즘 등이 발전하고, 또한 그 알고리즘을 저작 도구에 탑재, 연결함으로써 이것들을 또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AI 모델이 단순히 어 모델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학습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에 대한 모델이 또 새로운 저작 도구의 기능으로 탑재가 돼서 라벨링을 하는 기술들이 점점 더 쉬워지고 좀 더 간편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그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곤을 작성하실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뭐 활용 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의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작성을 할 때 최대한 윤곽선을 따라서 작성을 해서 하시는데, 이 겹쳐지는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화면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전봇대에 가려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자동차를 전봇대에서 포함하는 내용을 하는지, 아니면 전봇대랑 가려진 모습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네, 가이드라인에서 이걸 명시를 해 주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 여러 포인트를 찍다 보니까 이 다각형,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모양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 마우스를 찍어서 표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저만의 또 활용 팁인데요. 폴리곤을 처음부터 너무 세세하게 일일이 다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처음에는 객체의 전체 영역, 즉 오른쪽에 보시는 오토바이에 탐지하는 것처럼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편집 수정 기능들을 통해서 이걸 부위별로 조금씩 수정해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그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곤을 작업을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도 있고, 손에 익히시는 스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작업이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숨겨놓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오토 어너테이션이라 그래서 자동으로 객체를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이 어노테이션, 즉 자동 선택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모델을 직접 선택을 해서 그 모델에 맞는 알고리즘을 갖고 와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비슷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뭔가 계속 자동으로 선택되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구에 보시면 마법 툴처럼 생긴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선택을 해서 그 원하는 객체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으시면 미리 탐지를 해서 그 객체에 해당되는 만큼 폴리곤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지금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객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모델에 대한 내용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대 모델 모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MS에서 만들어 놓은 코코 이미지 셋이라든지 구글의 오픈 이미지 셋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셋과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쉽게 효율적으로 뭔가를 도와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특정 모델들을 연동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모델의 추가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요 추가해서 쓰는 기능을 실습에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실제 이런 오토 기능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냥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가장 근사한 치의 값의 모양에 맞춰서 폴리곤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가장 비슷한 영역으로 표시를 해서 그 값을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선택을 한다고 그래서 명확하게 되지는 않고 여기 있는 수정 작업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있는 걸 한 땀 한 땀 하나씩 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